자,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흘째 선거 유세를 펼쳤는데, 또 이제 그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씩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다 전국구로 하루에 여러 지역을 뛰는 게 요즘 추세인가 봐요. 교통이 좋아져서 그런가? 네, 근데 아무튼 서울에서 집중적인 그 서울 공략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 한번 살짝 먼저 볼까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서울 시내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였는데요. 오전에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뤘고요. 점심시간대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화두로 유세를 펼쳤고 오후에는 성동구 왕십리 역사광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화두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저녁 때 그 전날에 이제 홍대에서도 유세를 하셨었는데 어제 상계동과 홍대 전부 다 이제 저의 지역구나 마찬가지인데 못 가본 게 참 안타깝기는 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상계동과 홍대. 아, 네, 이미 아직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어디서요? 상계동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나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 진짜? 네, 지난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우리가 또 나랏밥을 먹던 사람이라서 네? 네? 나랏밥을요? 아니 이게 이제 송 작가님이? 뭐 아니 이게 노원구 체육위원회 하면 한번 회의 나갈 때마다 5만 원씩 주거든요. 네. 뭐야? 아무튼 나랏밥을 먹던 입장에서 그분들하고 어찌 됐거나 다 명함 한 장씩은 주고받은 사이라서 네. 관심이 많습니다만 참 이게 아쉬운 게요. 요런 그 현장에서 어떠한 유세를 했는지 내용을 전혀 우리 언론이 써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진보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확산이 안 되는 난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찌 됐거나 뭐 뉴미디어 사업단 뭐 이렇게 발족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같이 민주당에서 발족했던 데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시스템으로 공동 방송을 해서 현장 이원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의외로 그 안에도 또 이렇게 부딪히는 중첩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방송들은 많아요. 근소 유튜버 중에 뭐 현장 계속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방송이 네. 널리 안 알려지는 게 난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했던 거 보면 청년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 청년들 상대로 그런 얘기 합니다. 경기도에서 내가 삼법경찰관들 만들어갖고 경기도 안에 있는 사체들, 특히나 뭐 일수나 또는 젊은 층들한테 막 1000% 가까운 고리 사체를 하던 조직들 싹 잡아 없앴다. 그래서 아예 경기도 안에는 뭐 돈 빌려드립니다 이런 상가에 꽂아놓고 난 명함 자체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적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후련한 얘기인데 이게 진짜 행정이고 이게 전문가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아마 이제 상계동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계동 지역의 그 부동산 문제, 재개발이 미뤄지고 있는 문제는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현안을 놓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맞춤으로 그 공약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같은 아무 데나 가서 대장동입니다.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나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모여있는 세대들에 맞는 맞춤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알려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현장의 열기는 너무 뜨거워요. 뜨겁죠. 거기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의 열기는 너무 뜨겁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하는 10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열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하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에 대한 민심 또는 이재명에 대한 숨어있는 지지 세력들은 여론조사에 표출되고 있는 지금의 굉장히 화딱지나는 결과는 다르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받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 유세지를 한 번쯤 가갖고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정말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변발에서 저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여론조사 때문에 요즘 뉴스만 보면 좀 답답한 분들 많을 거예요. 내 주변에는 잘 없는데 여론조사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고, 특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NBS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는 9%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만 단순히 발표될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는 좀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그 질문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여론조사 전화를 돌릴 때.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죠, 단일화에. 그렇죠.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단일화에 대한 단일화 좋아하십니까? 질문이 나오면 이런 질문이 사실은 나오면 하기 안 꺼버려요, 그냥. 하기 싫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꺼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제 그게 전화 접촉하는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중간에 중단한 사람 비율도 그만큼 늘어나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그대로인 반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낮아진 거죠. 이게 질문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네. 끝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쪽 편향적인 사람들의 데이터들만 무리하게 높아진 조사 결과를 갖고 지금 박빙이다 또는 지고 있다, 오차범위 밖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금 지적한 9% 차이 났던 그 조사가 5시간 후에 다시 재조사가 돼갖고 나왔을 때는 이게 5%로 줄었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5시간 그러니까 만에. 사람들 자체의 여론이 그렇게 쉽게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보수층 과표집이 됩니다. 이게 진보층들이 사실은 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끝까지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전화를 아예 안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보면. 문희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한테 40대라 그러면 한참 물어보다 끊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바로 끊는다면서요. 나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 20대입니다 라고 설문에 응하면 저쪽에서 이럴 것 같아. 송명훈 씨 장난치시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알고 전화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갤럽 나온 조사도 보수 과표집이거든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희망회로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과표집이 돼 있는 거고, 지난 우리가 180석 얻었던 총선, 그리고 지선, 이런 쪽 안에서 이거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일부 방송이나 저희가 그 희망 회로를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러면 절망회로 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난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봐. 아니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모의고사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럼 수능 안 칩니까? 더 공부 안 열심히 해? 해야지. 그때부터 안 해? 공부 아무것도 안 해? 아, 나 모의고사. 나는 모의로 해보니까 어. 대학 떨어지는 수준이야. 난- 수능은 포기하고 안 해야 되겠어. 아, 시험 안 치자. 아, 그냥 절망하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밥 깔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여론조사 때문에 일희일비 해가지고 막 계속 막 마음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다.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그래서 나아질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한테. 희망회로건 절망회로건 간에 그래서 여러분은 아 졌어 어차피 안돼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장난질을 치니까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감정이 화가 났다는 것과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는 별개의 문제예요.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묘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전파가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느 순간 기피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바깔게 하실 거고 주변에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지 대한민국이 산다고 얘기를 하실 건데, 내부의 화와 불만과 저 조작질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는 것과, 화를 내지 않고 아 쟤네들이 저만큼 절박하구나,
그렇지만 반드시 이재명이 이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하자. 왜 해야 되는지 이 설명하는 거하고 천지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운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네. 이왕이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스스로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승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자, 우리 쪽의 후보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후보인 거냐 하고 아닌 거냐 하고 차이인 차이가 거예요. 있죠. 그렇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없으면 촛불 시위가 아니지. 촛불 혁명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 당대표인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기폭제가 없었다 그러면 200만이 모일 수 있는 집회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안 되죠.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우리의 필연적인 목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후보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아무 필요 없어. 네. 막상 투표장에 들어가서 찍을 때 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윤석열을 찍을 수 있을까? 이걸로 해서 받는 것보다는 나는 이재명을 믿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행정력과 실천력을 믿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갖고 찍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아니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재명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잖아요. 왜? 네. 아니 그냥 뜬금없이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아씨 민주당 후보인데 우리가 어쨌든 뽑아야겠지가 아니고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 과정을 쫙 보면서 행정력을 보여.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분이 스스로 싸움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니까. 강한 사람이야. 야, 지금 강한 본선 사람이야. 시작되니까 응. 봐요. 아니, 무속인하게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무속청이 만들어진다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고 직접적인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워딩이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 그대로 얌전하게 수비적인 역할을 하다가 지금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공감 TV에서 그 보도를 했듯이 지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엄청 독려하고 있어요. 시간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 02로 오는 모르는 전화 받기 아예 그거를 뭐 이렇게 단체 톡방에 올려가지고 계속 이 전화를 받게 한다. 왜 여론조사 애들이 목을 매겠냐고. 결국 이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해서 밭도 못 갈게 하고 우리 질 거니까 투표하러 가지 말자까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의 양치기 소년 짓거리는 너무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한두 그렇죠. 번인가? 이게- 아니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 될 때도 우리 결코 쉬운 상황 지금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그때 박근혜가 그렇게 들어가고 해서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41% 받았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저는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15% 넘었어요, 둘 다. 내가 기억하기로. 20%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쳤으면 졌다니까. 졌어요. 맞아요. 그때도 위기 상황이었어. 그때 유승민까지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와. 보면은 어. 지금의 사실은 우리는 원래 위기입니다. 늘. 우리는 원래 위기고 왜 늘. 우린 이러고 살아야 돼. 하지만 보세요. 이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외기에 강하잖아요. 또. 누가 언론이 우리 편 들어준 적이 있어. 포털이 우리 편 들어준 적이 있어. 검찰이 우리 편이었던 적이 있나요? 없죠. 예, 경찰도 심지어 우리 편 아니었어요. 아무도 우리 편이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만들어냈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그럼요. 만들어냈어. 네. 언제나 국난을 해결하고 그 국난을 이기게끔 했던 거는 대다수 서민들과 민중의 힘이었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5,000년 이상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많은 5,000년 역사인데 외침이 5,000번이야. 왜 5,000번은 아니야. 아니, 이게 3,500년에 3,800번인가 돼. 그러니까 사실 평균적으로 너무 뻥. 역사 이래로 1년에 한 번씩 외침이 있었던 나라 우리나라라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이 모든 것들이 국가가 잘해서 이뤄낸 거 아니에요. 다 국민이 이겨낸 민중이 거지. 지켜냈어요. 민중이.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냐? 아, 그 시대에는 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끌어줄 수 있는 전봉준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관료나 고관대작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의기를 갖고 민중의 횃불이 됐고 거기에 아무 연관 없고 아무 관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몇 번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 우리한테는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이 끝나고 나면 조국이나 추미애가 있고 아, 우리는 김경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많아. 가면 선배의 원픽? 나의 원픽 김경수. 네. 이게 우리 정당, 우리 민주당,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집권 세력들이 가진 도덕성이라는 거야. 도덕성. 맞습니다. 저쪽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절대 못 내세워요. 윤석열이 최선인 거야, 쟤들한테는. 이렇게 흠이 많지만 윤석열보다 나은 사람, 윤석열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놈을 찾을 수가 없는 집단이 저놈들인 거야. 아니, 도덕적으로 도덕인데. 정상적인 사람만 돼도 그쪽 그거 집구석에는 안 힘들어. 가요. 근데 걔들도 속은 거지. 뭘? 처음에 윤석열을 뽑을 때 상대적으로 흠이 없는 후보다라고 상대적으로? 했는데 와서 껍질을 까보니까 어머나 최악인데 이거 완전 과대포장인데 라고 느낀 거죠. 하지만 어떻게 이미 매다에 꺼내놨는데 끝났지 뭐. 물건을 교체할 시간이 없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일 잘하고 이런 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압니다. 저 윤석열 지지자들도 이재명 일 잘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도 저러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고의 블랙 컨슈머입니다. 상품에 요만큼의 흠만 있어도 바꿔달라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걸 AS 아는 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아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는다고? 그럼, 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심지어 나 송 작가님 오래된 팬인데 물건이 왜 있다고야? 이러시는 분 많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본부장 무서워, 나는 그런 전화 받을 분들이. 때 네. 제가 송 작가님 오래된 팬입니다 하고 전화 거시면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너무 악플에 가까운 말들을 입으로 근데 쏟아내셔서 제가 볼 때는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하는 분들 중에 진짜 지지자가 있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사실은. 그럼 네. 아니 저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네. 내 인생도 희망회로 돌리면서 살고 있는데 희망 없이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그게 이해가 안 잘 살고 싶은 미래를 원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애한테 야너 희망회로 돌리면서 너 성장하면 안 돼 씨 네 인생은 절망이야 그리고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 애한테 그렇게 우리가 교육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음. 우리 딸 우리 아들 엄마가 응원한다 아빠가 응원한다 이렇게 우리 키우지 누가 너 안 돼 부모를 너 봐라 임마, 넌 부모부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너 수능 쳐봤자 지금 모의고사 보니까 이거 안 되니까 안 하지 마. 하지마 너 같은 거는 희망은 죽어야 돼, 막 개뿔, 이러면서. 희망은 개나죠. 그러지 그렇게 얘기 그렇게 안 하냐고. 하잖아요. 안 그렇게 얘기 하잖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 끝났어. 나 부모부터 나 재벌 이사가 꿈이었는데 내 부모가 재벌이 하니까 왜 내 탓이야 이러면서 내 인생은 끝났어. 아빠는 뭐 했어? 사법고시 안 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는 서울대 법대를 왜 못 들어간 거야? 왜 국회의원 안 나온 거야? 그렇게 쉽게 되는 거야. 그래서 희망회로만 돌리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못 봤는데 모의고사 못 봤지만 가만히 있어도 수능 잘 칠 거야 이게 희망회로죠. 근데 모의고사 저기요 그건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예. 근데 모의고사를 못 봤어.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가 보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서 점점 그 모자란 부분을 메워가는 게 그 중간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자들은 뭘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유 그럼요. 물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또 뭐 몇몇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왜 콩남길 안 자르냐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임명한 게
당신 아니냐 이 부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인 거고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든 정책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반칙하지 않고 원리 원칙적인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게 정권의 또 종특인 거예요. 우리 민주당 정권의 현재까지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도덕성을 앞세워서 현재까지 온 거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더 기대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뭐 영업시간 10시까지밖에 안 풀어서 망했다는 둥. 그 다음에 자영업자 추경 빨리 안 해줘서 망했다는 둥. 홍남기 안 짜서 망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그분들은 그게 아니어도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내서 망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추경 합의 안 해주면 단독 강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독 강행을 하게 되면 어떤 오점을 남길까요? 의회 독재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하고 나서도 저것들은 큰 소리 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쪽뿐이에요. 저것들은 욕만 하고 반대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계획이 없으며 심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건데 니들을 노예를 만들 건데 그래도 날 뽑을 거야? 라고 하는데도 저쪽에 지지율이 높다는 건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유 뭐 그래도 다 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왜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그래도 안 될 거야 불안한 마음을 먹고 하지 말자는 거죠. 이왕이면 열심히 하면 되지. 일단 열심히 한 부분만큼은 뭔가 성과가 있을 거야라는 걸 믿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고시 공부를 하는데 야, 나 3년회가 되겠냐? 안 되겠지? 이러면서 3년을 하는 것과 야, 3년 하면은 적어도 내가 공부한 만큼의 지식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겠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투자할 만해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럼요. 근데 뭐 추경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아이고 저 포퓰리즘. 이제 돈 풀어가지고 선거하려고 그러 똑같습니다. 지금 돈을 풀어도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입장이면 자영업자들한테 보상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손실을 메우는 걸로 끝나지. 그게 쉽게 말해서 엄발의 오줌 누기지 이게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키를 맡겨야겠죠. 그 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도 다 이재명을 찍자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더 나은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죠. 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대통령인 게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훨씬 좋은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희망회로 마지막으로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40%가 나온다고 하면 저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를 갖다 집어넣어갖고 만들어낸 게 겨우 40인 거고요. 어떠한 유혹질에도 나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60%가 있다는 면에서 이 선거는 우리가 이미 이긴다. 즉 이재명한테 가려져 있는 샤이리 지지층들이 선거 때 되면 결집해서 나타날 거고 거품으로 올라가 있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 3월 9일이라는 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한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난 기뻐요.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동안에 사실 파리도 안 날아 들었잖아. 여러분 욕할 거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구독은 누르고 네. 합시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야, 너무 도둑놈 우리 스태너님이 정신이 없네 걸러내느라고. 저도 힘드네요. 네.